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9분은 그러신 것 같고요. 주관적인 측면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인 병원보다 여러 가지 치료 툴들을 가지고 있고, 네, 오늘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섬유근육통은 이제 뇌에서 일반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전신에 통증이 있으면서 자극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으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통증 이외에도 우울감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, 불면증, 불안감,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완치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치료 툴들을 활용해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겠고, 맨 처음에 치료하기 전에는 진짜 섬유근육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간혹 보면 대학병원에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 중에 알고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인 분들도 꽤 있어서 먼저 진단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9분은 그러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섬유근육통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혈액검사에서 섬유근육통 인자가 있어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하거나 영상검사를 통해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, 여러 가지 설문검사나 신체 진찰 그리고 병력을 통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고 영상검사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섬유근육통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섬유근육통 자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자분과 의사 간의 라포 형성도 중요할 것 같고,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섬유근육통은 사실은 뾰족한 치료 방법이 예전부터 별로 없어서 일반 병원에서는 요가를 하세요, 명상을 하세요, 잠을 잘 주무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,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, 그래도 이제 섬유근육통에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고, 의학적인 치료 방법 이외에도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그리고 기능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조합해서 치료를 하면 좀 더 통증 호전에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감소시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섬유근육통 설문지가 있는데 점수를 매기는 것들이 있거든요. 여러 가지 통증의 부위라든지 통증의 정도, 기분은 어떤지, 잠은 어떤지,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설문지가 있는데, 그런 설문지에서 특정 점수가 되면 섬유근육통을 좀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만 하고 환자분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, 병원에서도 좀 그런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100% 완치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일반적인 병원보다 여러 가지 치료 툴들을 가지고 있고,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됐던 분도 막상 검사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치료도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